안녕하세요, 다루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표현은 수상, 슈쇼입니다. 2020년 8월 28일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임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8말 9초라는 소문도 있었고 반대로 2021년 9월까지 예정된 임기는 마칠 것이다 라는 소문도 있긴 해서 반신반의했죠. 이번 기자회견은 건강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는 정도일 거라는 소문도 있었고요. 사실 국가수석의 건강에 대한 건 국가 1급 비밀이라 이번처럼 이례적, 공식적으로 병원을 방문했다라는 건 메시지성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베 총리의 병명은 궤양성 대장염입니다. 가이오세이다이초엔이라는 건데요. 지병이고요. 대장의 점막이 염증을 일으켜 복통이나 설사를 반복하는 난치병이라고 하네요. 이 지병 때문에 2007년 9월 첫 번째 사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병이 호전되어서 2012년 9월에 재선에 성공하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재임 기간 7년 8개월이라는 역대 최장기 총리 기록을 세웠고요. 사실 이것 때문에 8말 9초의 근거가 되기도 했죠. 코로나도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더 있어봤자 좋은 업적을 세울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역대 최장 기록이라도 채우자라는 것이죠. 아베 총리의 공과 과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으나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을 포함해서 짧게 키워드 정도로 일단 정리해드리자면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 북한 미사일 문제와 적기지 공격, 평화헌법 개정, 도쿄올림픽, 정치 권력 사유화, 사쿠라 모리카케 문제, 아베노믹스와 세계의 화살, 북한 납치 문제, 피폭자 문제, IT 선진화,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이번 포스팅 주제는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 것인가 이기 때문에 일단 공과 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포스트 아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음 총리에 대해 한국과의 관계 등도 고려해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일본은 한국과 달리 의원 내각제인데요. 여당의 총재가 곧 국가의 수상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민의는 간접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총리를 뽑는 것이죠. 용어부터 정리할까요? 일본의 행정권의 수장을 뜻하는 정식 명칭은 내각 총리 대신 나이카크 소리다이진입니다. 내각 총리 대신의 약칭은 총리, 소리, 그리고 총리 대신 소리다이진이고요. 내각 총리 대신의 통칭은 수상, 슈쇼입니다. 수상이라는 표현은 법령에서는 쓰이지 않습니다만 내각 총리 대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일본 고유의 관직명이라서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프라임 미니스터, 즉 수상이 됩니다. 참고로 신문이나 뉴스에서 문자로는 수상을 쓰고요. 뉴스를 소리내서 말할 때는 총리 대신이나 총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성 뒤에 상을 붙여서 아베상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 반드시 아셔야 되는 표현은 총재입니다. 소사이라고 하고요. 조직이나 단체의 장을 뜻합니다. 현재 여당인 자민당의 탑이 총재인 것이죠. 여당 총재가 곧 국가의 탑이 되는 구조라서 총재 이꼴 총리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전혀 별개의 개념입니다. 예로 일본은행 니폰긴코의 탑을 니치긴 소사이라고 부르거든요. 현 상황을 먼저 정리해볼까요? 이번에 아베 총리는 사임을 발표하면서 다음 총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해 한 가지 방법으로 다음 총리가 정해질 때까지 부총리가 대리로 직무 수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고 새 총리 취임까지 직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부총리인 아소 타로가 나이 80을 앞두고 있어서 아베가 건강상 문제로 총리를 그만두는데 그 자리에 나이 많은 사람을 세운다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다음 총재 선거는 내년에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말하자면 임시, 기간 한정 총리를 뽑아야 하는 점인데요. 코로나 시국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버릴 카드를 쓰느냐 혹은 정말 좋은 성과를 거둬서 다음 선거에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주요 인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베 신조 총리 대신 아소 타로 부총리 재무 대신 니카이 토시히로 자민당 간사장 이시바 시게르 자민당 키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조회장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관방장관 코오노 타로 방위 대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 대신 제1여당 자민당입니다. 열린여당으로는 공명당이 있습니다. 총리를 뽑는 데에는 야당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총리를 누구로 하느냐의 이야기에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여당 내에서 한 명을 정하는 거라서 여당 내 파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기 편이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이죠. 파벌 내 인원수가 많을수록 여당 내의 입지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민당의 파벌, 하바츠를 소개해 드릴게요. 인원수는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 대략 이 정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호소다파 98명, 아소파 54명, 다케시다파 54명, 키시다파 47명, 니카이파 47명, 이시바파 19명, 이시하라파 11명, 다니가키 그룹 23명, 무파벌 64명. 아베 총리는 공식적으로는 무파벌이지만 호소다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포스트 아베는 누가 될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인물 3명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시바 시게루. 당내 파벌은 이시바파이고요. 자민당 내 세력은 사실 약합니다. 19명이죠. 하지만 지방당원의 지지도는 매우 높습니다. 여론조사 선두를 항상 달리고요. 전 자민당 간사장이었고요. 반 아베 선봉장으로 다른 후보에 비해서 비교적 한국에 우호적이라고 하는데요. 야스쿠니 신사에서 전범 분리를 주장합니다. 개신교인데요. 종교적 이유로 야스쿠니 참배를 안 한다고 하네요. 일본군을 부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고요. 위안부는 사과해야 된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독도 문제는 강경파입니다. 극우적 방향은 지양하지만 그럼에도 우익입니다. 정리하자면 온라인 중심의 세력은 극우파가 압도적인데요. 이시바 시게루는 다른 후보에 비해서 비교적 친한이라서 무조건 떨어뜨리겠다는 흐름이 있습니다. 당내 세력이 매우 약하고 반 아베를 내걸고 있다라는 점이 있죠. 지방 당원의 표를 많이 갖고 있고 이건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 텐데 선거 방식에 따라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예상되는 인물은 기시다 후미오입니다. 당내 파벌은 기시다파 47명이고요. 자민당 정조 회장입니다. 전 외교장관을 했고요.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인물입니다. 아베 총리가 직접 포스트 아베로 지명했고요. 같은 노선이죠. 문제는 존재감이 그다지 없어서 여론조사 선호도도 매우 낮습니다. 정리하자면 아베 총리가 지지해주고는 있지만 인기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총리가 되기는 어려울 듯 싶습니다. 세 번째 예상 인물은 스가 요시히데입니다. 우파벌이고요. 관방장관만 8년째 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스피커이지만 사실은 노선은 그렇게 같지는 않습니다. 비교적 친한 친중이라고 얘기하고요. 니카이 간사장이 밀어주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자민당 내에 인기도 높고요. 지지층도 꽤 두텁습니다. 레이와오지상이라는 별명도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소문인데요. 아베 총리의 비리에 관해서 열쇠를 쥐고 있는 인물이라고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완전히 아베 노선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반 아베 노선인 이시바 시게루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당내 세력이 압도적으로 강한 점을 선거에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3파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선거 방식을 소개해드려야 할 것 같네요. 통상적으로 총선거는 선거기간 12일 이상 국회의원 394표 플러스 지방당원 394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긴급 예외 조항으로 양원 의원 총회라는 것을 할 수 있는데요. 단기간 내에 선출 가능하고 국회의원 394표 플러스 도도부현 연대표 141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상적인 선거 방식을 적용하면 지방 당원의 표를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가 당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베 총리는 현 상황을 예외적으로 긴급한 상황으로 보고 양원 의원 총회로 선거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당원 투표를 하지 않고 양원 의원 총회를 열어 결정하게 되면 스가 요시히데로 확실시 됩니다. 포스트 아베로 거론되고 있는 예상되는 인물 3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정치 상황이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이 영상을 어느 시점에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베 총리 퇴임 즈음의 상황까지를 큰 맥락에서 일본 정계를 이끄는 주요 인물들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의 테마 수상이라는 표현과 함께 내각 총리 대신 총리, 총리 대신 그리고 총재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또 한 가지 표현을 소개해드리고 일본어 혹은 한국어 학습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과 관련해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채워서 또 찾아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